안녕하세요. 스카이쌤 김도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6-3, 4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 문장의 4형식. 우리가 이전에 문장의 형식 중 1형식과 2형식, 그리고 3형식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1형식은 주어와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벽하게 구성되는 문장의 형태고요. 2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어가 있는 형태였습니다. 3형식은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의 형태였죠. 이제 1형식과 2형식, 3형식을 배웠으니까요. 한번 4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1번 볼게요. 4형식은요, 주어 플러스 수요 동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 플러스 직접 목적어의 형태입니다. 수요 동사, 간접, 직접 좀 어려울 것 같죠? 근데 하나하나씩 다 설명드릴 테니까요. 겁먹으시지 마시고 계속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번 볼게요. 문장의 4형식은요. 어떤 형태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동사의 목적어가 2개인 형태예요. EX를 한번 볼게요. I gave her a book. 나는요. 그녀에게 a book. 책을요 주었습니다. 목적어는요, 에게 을로 해석되는 부분이 목적어라고 했었죠. 나는 그녀에게 목적어의 부분이네요. 책을, 을이니까 목적어의 부분이죠. 그래서 4형식은요, 이래요.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가 2개가 와요. 그녀에게, a book. 책을 해서 수요 동사는 이렇게 목적어가 2개 있는 문장의 형태라고 잡고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수요 동사. 일단 수요 동사가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1번 볼게요. 상을 수여하다. 스카이쌤이 제자한테 상을 수여했습니다. 상을 수여하다라는 말, 이런 걸 생각해보면 수여는 어떤 의미일까요? 수여라는 의미는요, 주다라는 의미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2번 보면요, 4형식에 쓰이는 수여 동사는요, 뭐뭐를 주다의 의미가 있는 동사입니다. 수여 동사는 수여라는 말을 생각하면 주다의 의미니까요, 수여 동사는 주다의 의미가 포함된 동사겠네요. 그래서 3번을 볼게요. 이를테면 make는 뭐예요? 원래 만들다잖아요. 근데 수요 동사일 때는 만들어 주다가 되고요. buy는 뭐예요? 사다지만 수요 동사로 쓰이면 사주다가 됩니다. teach는요 뭐예요? 가르치다죠. 근데 수요 동사에 쓰이면 수요 동사로 쓰이면 가르쳐 주다의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기존의 동사가 4형식의 문장 형태에서 수요 동사로 쓰이면 주다의 의미가 포함된 동사로 생각을 해서 의미를 파악하면 됩니다. 네, 3번을 볼게요. 4형식에 쓰이는 2가지의 목적어. 4형식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2가지의 목적어가 쓰인다고 했죠. 근데 이 앞에서 간접, 직접해서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근데 막상 읽어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1번 볼게요. 간접 목적어는요. I.O IO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간접 목적어 그냥 한글로 아셔도 돼요. 간접 목적어는요. 뭐뭐에게로 해석되는 목적어인데 주로 사람이 옵니다. 간접 목적어엔 주로 사람이 온대요. 2번 볼게요. 직접 목적어는요. DO라고 하는데요. 이건 을로 해석되는 목적어예요. 근데 이 직접 목적어는요. 주로 사물이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알아봤던 그 예문을요. 다시 한 번씩 따져볼게요. EX 볼게요. I gave her a book 해서 나는 그녀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나는요. I는요. 나는이니까 당연히 은는이가 주어가 됩니다. gave는 주었다, 주다의 의미가 있는 여기서는 목적어가 2개 있으니 수요 동사로 쓰였겠네요. her은 그녀에게, 에게로 해석되는 목적어이고요. 주로 사람이 온다고 했죠. 얘는 간접 목적어가 되고요. a book, 책은요. 책을 주었다. 을로 해석되고요. 주로 사물이 온다고 했죠. 얘는요. 뭐예요? 직접 목적어죠. 이처럼 수요 동사가 쓰인 4형식의 형태는요. 간접 목적어인 사람이 오고요.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직접 목적어인 사물이 온대요. 그래서
수요 동사 뒤에 사람이 오고요. 그 다음에 사물이 오네요. 뭐뭐에게, 뭐뭐을 이 형태가 됩니다. 이제 4번을 볼게요. 4형식 수요 동사가요. 3형식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3형식으로 전환되면요. 어떻게 형태가 바뀌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 보겠습니다. 4형식은요. 목적어의 위치가 바꿔서 3형식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대요. 4형식 문장은요. 목적어의 위치를 바꾸면 3형식으로 전환될 수 있군요. 근데 목적어만 바꾼다고 3형식으로 전환되지 않고요. 이때 전치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4형식 수요 동사가 쓰인 4형식 문장은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위치를 바꾸면 전치사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3형식으로 되는군요. 2번 볼게요. 그래서 문장의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우선 주어 오고요. 그 다음에 수요 동사, 주다의 동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인 을이 먼저 옵니다. 4형식에서는 사람 다음에 사물이 왔죠. 그래서 에게 다음에 을이 왔는데요. 3형식으로 전환이 되면요. 사물에 해당하는 을이 먼저 오고요. 그 뒤에는 전치사가 옵니다. 전치사가 오고요. 그 뒤에 간접 목적어인 에게, 주로 사람이 된다고 했죠. 간접 목적어인 에게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4형식이 3형식으로 전환된 거고요. 근데요. 여기서 전치사가 온다고 했는데요. 이 전치사는요. 동사에 따라서 전치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4형식이 3형식으로 전환이 될 때 이때 쓰이는 전치사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5번을 볼게요. 4형식 수요 동사인 기브류에 이거를 3형식으로 전환하면요. 이렇대요. 1번 볼게요. 기브류 동사인 give 주다, send 보내다, teach 가르쳐주다, bring 가져다 주다 이런 동사의 경우에는요. 전치사 to를 써서요. 3형식으로 만든대요. give, send, teach, bring 같은 동사는요. 3형식으로 전환되려면 전치사 to를 이용하는군요. 그래서 2번을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이런 형태가 돼요. give 다음에 직접 목적어 을이 오면요. 그 뒤에 전치사 to가 오고요. 사람에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 에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에 알아봤던 그 예문을요. 3형식으로 전환을 하면 이렇게 돼요. I gave a book to her. 나는요. 주었습니다. 책을 그녀에게. 그래서 사물이 오고 먼저 왔으면 to를 써주고 그 다음에 사람을 쓰는군요. 어떤 동사의 경우에는요. 기브류 동사에는요. 그래서 기브류의 동사에는 사물, 사람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제 6번을 볼게요. 4형식 수요 동사 중에 make류의 3형식 전환을 볼게요. 1번 볼게요. make류 동사인 make 만들어주다, buy 사주다, 쿵 요리해주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동사의 경우에는요. 전치사 for를 써서요. 3형식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2번을 보면요. 예를 들어 make 직접 목적, 그러니까 사물에 해당하죠. 주로 사물이 온다고 했죠. 사물을 그 다음에 전치사 for를 쓰고요. 간접 목적어 뭐예요? 주로 사람이 온다고 했죠. 뭐뭐에게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EX를 보면 어떻게 돼요? I will buy a skirt for her. 나는요, 사줄 것입니다. 치마를 그녀에게.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buy, 수요 동사, a skirt. 뭐가 돼요? 직접 목적어인 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for가 온 거는요, 뭐예요? buy 때문에 buy로 인해서 for가 왔고요. 그 다음에 에게 해당하는 주로 사람인 목적어인 간접 목적어가 왔습니다. 얘를요, 4형식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돼요? I will buy her a skirt가 되는 거겠죠. I will buy her a skirt. 그리고 3형식은 I will buy a skirt for her이 됩니다. 7번 볼게요. 4형식의 수요 동사 ask의 3형식 전환 동사 볼게요. 수요 동사가 3형식으로 전환될 때 동사를 3가지 류로 나뉩니다. 기브류 배웠죠. 기브류는 뭐예요? 전치사 to를 이용한다고 했고요. 동사 make류는요. 뭐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전치사 for를 이용해서 3형식으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수요 동사 중 ask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 볼게요.
ask 묻다. 이 동사는요, 전치사 of를 사용해서요, 사명식으로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을 볼게요. ask 직접 목적어 주로 사물이 온다고 했죠. 을을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가 오고요. 전치사 of를 쓰고요. 간접 목적어 뭐예요? 주로 사람이 온다고 했죠. 이 간접 목적어를 써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ask 다음에 사물, 을을에 해당하는 사물, 그 다음에 of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에게로 해석되는 간접 목적어가 옵니다. 주로 사람이 온다고 했죠. 그래서 EX를 볼게요. He asked your question of me. 그는요, 물었습니다. 질문을 나에게. a question은 뭐예요? 질문을 하니까 직접 목적어, 주로 사물이 된다고 했고요. 사물인 목적어가 처음에 왔으니까요. 뭐가 와야 돼요? 전치사 of로 연결했는데요. of로 연결한 이유는요. 동사 ask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뒤에는 뭐예요? 간접 목적어인 주로 사람이 쓰인다는 에게로 해석되는 간접 목적어가 왔어요. 이 문장. 만약에 우리가 이 문장이 삼형식이죠. 왜? 을을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에게가 왔으니까요. 근데 이 삼형식을요. 사형식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돼요? He asked me a question. He asked me a question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수요 동사 삼형식으로 전환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 목적어의 위치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삼형식인 경우 사이에 전치사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 26th week 4형식에서는요. 수요 동사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있는 문장의 형태였고요. day 2에서 6은요. 또 이런 걸 배운대요. day 2에서는요. 4형식의 수요 동사 중에 기브류 우리 배웠죠. 기브류 배우고 3일차에서는 make류, 4일차에서는 ask와 3형식 전환에 대해서 배우고요. 5일차에서는 기브류의 3형식 전환, 그 다음에 6일차에서는 make류의 3형식 전환까지 배웁니다. 이런 문장을요. 1번부터 5번까지가 대표 문장이고요. 거기에 응용 문장 5개까지 합쳐서요. 총 10문장을 분석하는데요. 아시죠? 낱말 하나하나의 쓰임과 구조까지 알려줘요. 어디서요? 초등영어 365 인력에서요.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